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라 한반도 시간입니다.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하면은 텔레비전 틀면은 나오는 게 교과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히 역사 교과서 문제인데요. 우리 북한에서는 역사 교육을 또 어떻게 시키는지 또 역사 인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뭐 우리 사회가 최근에 이제 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이제 많은 지금 얘기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북한의 역사 교과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막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그래서 이제 유물사관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유물사관에다가 이제 그 계급투쟁 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역사 인식이 형성되어져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는 이제 그 주체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70년대 때 이제 체계화되어지고 80년대 초에 거의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그 공산주의 사관인 그 계급 사관이 또 유물 사관이 주체 사관으로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주체 사관은 다른 게 아니라 주체 사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김일성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그 주체 사관에 입각해가지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 역사를 재정립하고 세계사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북한에서는 그 주체 사관에 입각해가지고 그 연호도 다릅니다. 북한은 이제 주체 연호라고 해서 김일성이 1912년에 태어났는데 그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올해가 2015년인데 북한에서는 주체 104년이라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BC, AD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있고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그 연호 구분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을 그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체 연호를 쓰는 것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주체의 사관 역사를 쓰고 있는데 그 주체 역사는 다름이 아니다 바로 그 김일성을 절대 우상화하기 위한 신격화하기 위한 뭐 그런 그 사관이죠. 그래서 말은 이제 뭐 자주 주체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김일성의 또 그건 이제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그 수령의 어떤 절대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주체 사상도 얘기하고 왔는데 주체 사상을 보게 되면 뭐 인간이 세계 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실제 인간이 세계 중심이 아니고 주민이 세계 중심이 아니고 수령이 세계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북한 하여간에 그런 그 주체 사관에 입각해가지고 그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공산주의 하면은 유물사관 이렇게 배웠는데요. 특별히 독특하게도 북한은 이렇게 주체 사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유물사관에서 주체 사상으로 전환이 되어졌는데 이 독특한 어떤 역사의 변화, 인식의 변화인데 그 시점이나 그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사관은 이제 막스가 유물사관 아닙니까? 인간은 이제 물질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 어찌 보면 아주 그 단백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 발전해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그 뭐 사실도 아닌 그런 그 물질 사관을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다 그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붕괴됨으로써 그 막스 공산주의 사상의 호구성은 다 드러났는데 이 북한에서는 이제 그렇게 시작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체 사상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김일성 사상이 막스 사상보다 더 우수하다. 뭐 이런 논리를 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주체 사상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만들어 나가는데 그 주체 사상이 뭐 애초에는 사상으로 얘기된 건 아니고 이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중국과 소련의 그 이념 논쟁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북한이 이제 외교적인 방편으로 뭐 주체, 자주 이런 용어를 썼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그런 그 사상의 논리로서 이제 이용을 당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때 이제 주체 사상이 정립이 되어져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간을 중심에 놓고 하면서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이렇게 주체 사상에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어떤 비판 능력과 자유를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 능력과 자유는 얘기하지 않고 자주성과 의식성, 창조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다 인정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수령의 지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수령이 절대자
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로 돼 있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북한에서의 어떤 그 인간이 있다 그러면 유일한 자유인은 수령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나머지 뭐 북한 주민들은 수령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체 사상의 어떤 그 맹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걸 잘 모르고 피상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거기 또 이렇게 혹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예, 또 예. 문제되는 것이 뭐 요즘 교과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교과서 내 일부 교과서는 그 주체 사상이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랬다. 이건 아주 큰 그렇습니다. 문제다. 예, 예, 예.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다. 간단하게 뭐 언급하면은 북한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네네. 이왕 내용을 소개했으면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결국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주체 사상이 결국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왜 자유와 그리고 비판과 인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느냐. 네네. 이런 내용을 안 담고 그렇군요.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아마 이번 교과서 문제도 바로 그런 데서가 시작된 것이다. 네네네. 이런 교과서 가지고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똑바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고 학생들도 자칫하면 네네. 된 사상으로 경도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최근에 그 교과서 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바로 교수님 지적하신 그런 좀 편향된 문제도 예. 좀 국가가 좀 개입해서 좀 하겠다 그런 논리인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은 물론 당이나 또 어떤 특별한 세력들이 이 교과서를 집필하고 그렇죠. 또 관리 감독하겠죠. 예, 북한도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국가에서 하는데 노동당에서 이제 노동당에서 다 또 예, 예. 노동당에서도 아주 그 뭐 예를 선전선동부 안에 또 뭐 역사를 해가지고 파트를 해서 그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북한은 역사가 이제 김일성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새로 짜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역사에서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생기면 또 역사는 폐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담겼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교과서는 다 폐기해가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또 합리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모든 역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보는 틀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큰 틀은 무엇이고 또 그 큰 틀을 가진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뭐 한국사를 썼을 때는 이제 보편적인 역사관에 입각해가지고 우선 사실에 기초로 해가지고 하면서 또 해설 또 이제 전체적인 어떤 민족의 관점에서 쭉 기술을 하지 않습니까? 민족적 관점.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이 공산주의 자체가 왜냐하면 막스의 그 유물사관 자체가 자기 이론의 틀에 맞춰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다 보니까 네. 필요한 것만 끌어쓰기 때문에 사실 막스의 역사관 자체가 왜곡된 겁니다. 실제 역사를 보더라도 뭐 계급 투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변화 발전된 사례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아주 소수적으로 계급 투쟁이 있었고 뭐 이런 건 있었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춰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확대하니까 사실 막스의 역사사관 자체가 사실 왜곡된 건데 예. 북한의 주체 사상은 더하죠. 그건 이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하다 보니까 다 깨맞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김일성이 우리 역사의 보편적인 어떤 중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게 되고 그래서 과거의 역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지금의 어떤 김일성의 어떤 수령 절도 체제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네네. 역사를 만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대, 중세, 근현대 긴 그 시간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가 그러니까 김일성이 태어나고 난 이후의 역사가 북한의 전체 우리 한국 역사에서 80% 이상을 차지해요. 네네. 북한에서는 그렇게 역사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네. 고대, 예. 중세 또 근현대 이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배제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 이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역사의 80% 이상을 가지고 그렇군요. 할애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네네. 제대로 된 어떤 역사적 이해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많은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설, 또 추석, 뭐 여러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에서는 사실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도 그걸 이제 명절로 쓰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한때는 그 명절을 또 없앴습니다. 이건 우리 민족의 그렇군요. 고유의 명절인데 이것은 이제 과거의 어떤 그 봉건 시대의 유습이다. 또 이제 봉건 시대 그러면 예를 조선 시대 때는 양반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뭐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배자, 피지배자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기 때문에
오랫동안은 우리 그 역사에서 문화적으로 유구하게 내려왔던 것도 전통도 그것도 그 시대의 지배자들의 어떤 문화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북한이 그걸 다 없앴습니다. 설날도 없애고 추석도 없애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그걸 이제 복귀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김일성 생일이나 뭐 김정일 생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창건일 같은 날 이걸 가지고 최고의 민족의 명절로 네. 기념을 하는 거 보더라도 이런 어떤 그런 우리 민속에 대한 그런 역사 기술 인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쭉 그 축적되었던 부분들도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항상 지배자냐 피지배자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배자의 역사는 다 빼버립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역사의 어떤 유산물을 가지고 사실은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역사 인물도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뭐 김일성 이후는 김일성 중심으로 그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역사를 가지고 항상 그들이 소위 얘기했던 뭐 인민의 역사다 이렇게 네네. 가르쳐가지고 어떤 특정한 그 개인의 업적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시해 버립니다. 그렇군요. 예를 예. 들어서 한글 창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북한에서는 한글 창제 세종대왕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당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건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당시 조선 시대 때의 어떤 그 인민들의 창의적인 것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그 근현대사 들어와가지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김일성이 우리 해방되기 전에 항일 무장 투쟁을 했다고 밝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사실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네네. 또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미했는데 네네. 그걸 이제 확대하면서 다른 어떤 독립운동,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김자진 장군이나 우리 또 임시정부의 활동이나 또 뭐 우리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그 독립운동에서 또 일본과의 항일무장 통해서 큰 승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거는 기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일제시대 때 김일성이 다 한 것도 예, 남이 한 것도 자기가 한 것으로 네, 네.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뭐 예를 들어 김일성 말고는 다른 어떤 인물도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고 혹 기술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건 잘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은 김일성 장군의 이런 지도 노선을 따랐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역사를 조금 알고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정말 이건 역사책도 될 수가 없고 정말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일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배웠던 학생들과 또 세대들과 우리 역사를 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워낙에 체제 이념도 다르는데 역사마저 다르니까 네네. 서로 뭐 만나서 역사 공유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충격을 받는 것이 6.25 전쟁이 북한에서는 미국하고 남한이 일으켰다라고 북침했다고 예, 예. 배우다가 여기 와서 이제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남침이다. 북한이 네. 침략해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아주 그 문화적 충격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일이 되더라도 지금의 어떤 북한의 역사 내용 가지고는 우리하고는 역사에서는 공동으로 인식할 내용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우선 우리의 올바른 역사, 사실의 기초에서 이거부터 이제 잘 다져놓고 네.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면은 네.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다시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또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조금씩 역사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역사는 우선 중요한 것은 특히 근현대사 가까운 시기일수록 많은 사람이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선 사실이 중심이 사실이 되고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예. 해석을 이제 해석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그 허구의 역사는 우선은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네네. 오늘 교수님 통해서 북한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